안녕하세요. 캡틴 스타입니다. 25년차 베테랑 수사관이 들려주는 세상의 속임수에서 나를 지키는 법. 문자 메시지 하나에 30만 명이나 속았던 까닭은 똑똑한 사람이 어쩌다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까? 처음 보는 점쟁이는 어쩜 그렇게 내 상황을 잘 알고 있을까?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책. 속임수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저자 김영헌님은요, 25년차 베테랑 검찰 수사관으로 현직 검찰청 수사관으로 재직하며 사기, 횡령 등 각종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범죄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지닌 뉴욕 주립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미시간 주립대학교 방문연구원을 지냈고, FBI 아카데미에서 심리 기반 수사 기법을 배워 국내 수사에 최초로 도입하셨다고 하네요. 도입부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백화점에서 하는 반값 세일. 이게 정말 우리가 반값이었을까? 50% 반값 세일 이런 거 있습니다. 겨울용 패딩에 대해 사고 싶었던 어떤 유명 브랜드의 옷을 50%나 세일한다는 광고가 실려 있는 걸 보고는 급한 마음에 서둘러 백화점을 가서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도 엄청 많이 모여있고, 그리고 가격도 정상가에서 50% 할인된 금액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상가 30만원, 할인가 15만원, 네네. 아니면 아주 비싼 고급 패딩 같은 경우는 100만원짜리를 50만원, 50만원이나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니 대박이다 하면서 누구나 서둘러서 원하는 사이즈와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골라서 샀는데, 그런데 사실은 가격을 2배로 올려놓고 50% 세일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정상가였던 것이죠. 이게 25년이나 된 사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 의해서 이게 적발이 되었고, 시민단체가 사기죄로 고발을 했는데 아주 오랜 법정 공방, 한 3년 정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났을까요? 백화점에서 팔지도 않는 상품을 아울렛에 갖다 놓고는 백화점에서 팔던 것을 50% 세일합니다 라고 똑같은 수법으로 여전히 하고 있다는. 자, 학력이 낮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만 속임수에 걸려들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 교사, 의사, 약사, 기자 등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한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인천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업 전문직 종사자가 약 6%를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금융 관련 법이나 규정을 잘 아는 변호사, 금융회사 직원마저 피해를 본 사례도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20, 30대 전문직 종사자, 여성 전문직 종사자들의 피해자들도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속임수는 독감과 비슷합니다. 이번에 코로나처럼 이런 바이러스라고 할까요? 특정 지역에서 유행하던 메르스가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에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것처럼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누군가를 쉽고 빠르게 속일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변종이 나오죠.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도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처럼 신종 속임수, 사기 기법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뉴턴도 쫄딱 망하게 한 묻지마 투자. 양떼 효과인데요. 양떼 효과는 사람들을 쉽게 착각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다수에 따르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3가지 운동 법칙을 저술한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720년 뉴턴은 그의 나이 77세에 남미 지역의 독점 무역권을 가진 사우스시라는 회사에 7,000파운드를 투자했고요. 투자액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거두어 투자의 달인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뉴턴이 판 다음에도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실제 사우스시의 매출은 변변치 않았고 사업 분양도 불분명했죠. 근데 전망이 좋을 거라는 그럴듯한 소문이 대중뿐 아니라 뉴턴의 눈도 멀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자
성급하게 주식을 처분했다고 판단한 뉴턴은 이내 사우스시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이른바 묻지마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곤두박질 치면서 손실을 보게 됐죠. 그래서 뉴턴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천체의, 하늘에 있는 그런 행성들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오히려 좋은 사람일수록 잘 속는 세상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좀 깐깐히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속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돈의 용도라든지 사용처 등을 자세히 묻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갚을지 자세한 계획을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하면 상대는 그냥 물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남을 잘 믿는 호인이라고 알려진 경우엔 주변 사람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빌려줄게, 아니면 딱하구나, 그럴 이 호의를 베풀면 호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자, 대본의 속임수 기법의 이 아까 공통적인 세 가지 심리, 바로 욕망, 신뢰,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거나 속임수에 속는 이유는 이런 공짜죠. 공짜로 줍니다. 욕망을 부추기죠. 다른컨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 공짜는 있습니다. 마케팅 방법, 아니면은 속이려고 처음 한두 번은 정말로 주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 크게 세 번째 빵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공짜라는 미끼에 속지 않으려면 공짜라는 사실 자체에 흥분하기보다는 숨은 목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제품 홍보인지, 대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추가 구매를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이죠. 우리들은 좀 신뢰하게 되는 어떤 인지적 편안함, 뭔가 믿음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쭉 믿어버립니다. 익숙해서 그냥 고민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볼까요? 그래서 인지적 편안함이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어떤 상태들인데, 이런 게 되면 그냥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아는 사람 효과. 그리고 실제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는 사람, 전문직 종사자 이런 걸로 포지셔닝 하면서 그 사람을 속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씁니다. 애매할수록 글을 뜻하게 들린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콜드 리딩인데요. 혈액형 성격학과 비슷한 방법을 이용한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다. 그 위대한 쇼맨. 최근에 영화도 개봉했죠. 그 쇼 비즈니스의 창시자이고, 이 서커스, 다양한 서커스 단원들을 위해서 공연을 순회했던 이 인물인데요. 바넘은 19세기 말 미국의 서커스단에서 일했는데 관람객들의 성격을 알아맞히는 마술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속임수를 쓴다는 생각에 스스로 무대에 나갔지만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알아내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형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거죠. 어떤 이 심리의 결과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당신에게 얼마나 이게 맞는지 평가를 해주세요 하면 거의 대부분 나한테 맞습니다. 근데 사실 똑같은 결과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이건 모두 다 내 얘기야 라고 했다는 거죠.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거나 존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당신은 장점으로 살리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비록 약점도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 때때로 당신은 옳은 결정을 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곤 한다. 당신은 변화와 다양성을 선호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면 만족하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다.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당연한 말인데 이런 것을 바넘의 이름을 따서 바넘 효과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자명한 이치, 그냥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얘기하는데 정말 특별하게 분석해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앞부분에는 세 가지 심리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속게 되는 게 왜 속게 된다고요? 자,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우리가 속게 되는 심리적 요인, 욕망, 신뢰, 불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쭉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것도 여기가 정말 핵심 부분일 것 같은데요. 세상의 속임수에서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어떤 속임수들이 있을까요? 희소성의
법칙, 희소성의 기술입니다. 이건 나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뭐 갑자기 마감, 정말 없는 거다. 이 희귀한 정보. 근데 자기한테 이런 정보가 왔을 때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본인이 가족들이나 알려주는 사람의 가족들이나 자기 더 친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왜 나한테 알려주는 걸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썩은 애페타이저 흔들기와 뭐 보물 만들기. 예, 내가 원하는 전셋집이 늘 형편없는, 예, 갔더니 아주 안 좋은 것들, 막 허름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좋아져 보이는데 비싼 가격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비싼 물건부터 보여줬다면 안 샀을 텐데 처음에 아주 형편없는 것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약간 닷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뒤에 게 이게 충분한 이 값어치가 있구나라고 덜컥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썩은 애퍼타이저나 보물 흔들기 수법, 굿가이 배드가이 같은 트릭에 쉽게 속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가는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아는 사람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에게 모든 결정을 일임한다면 상대가 구사하는 대조 효과에 속절없이 당할 것이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준비할수록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예, 자기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구매를 한다든지 계약을 하러 갈 때 너무 안 좋은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상대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좋으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가격이 높지 않았던 가격을 높여놓고 처음에는 너무 형편없는 가격을 보여주고, 약간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애플의 아이폰 전략. 예, 저가 폰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저가 폰이 그렇게 낮지가 않은 거예요. 한 13만원 정도? 예전에 아이폰 5C가 나왔을 때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뒤에 나온 게 오히려 고가품이 훨씬 더 잘 팔린 거죠. 이왕 뭐 10만원 밖에 싸지 않으면 비싼 걸 사자. 그 당시에는 그게 비싸다는 인식이었으나 애플의 저가폰이 그렇게 싸지 않은 저가폰이 나오면서 고가폰 자체가 오히려 싸 보이게 하는 효과. 예,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헐값 전략. 뭐 이런 물건 다시 없어. 제일 유명한 폰지 사기죠. 이 폰지 사기는 찰스 폰지라는 미국인이 처음 유행시킨 사기법인데 1920년 폰지는 국제 반신 우편권 차익 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투자금을 모았다. 국내에서 편지를 주고받을 때 상대방 우편 요금을 대신 납부하려면 우표를 동봉하면 된다. 하지만 국제 우편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했다. 받는 사람의 국가 우표를 보내는 사람의 국가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국제 반신 우편권이었다. 편지 속에 국제 반신 우편권을 넣어 보내면 받는 사람이 국제 반신 우편권을 우체국에 내고 자국의 항공 우편용 우표로 교환할 수 있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차익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폰지 사기 전략이 또 있네요. 얼굴 마담 내세우기. 초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이런 것들 내세워서 유명한 것처럼 권위를 부여해주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고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 집단 내 동질성. 폰지 사기는 투자 수익으로 이익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예, 잘 알고 있는 돌려막기죠. 지속적인 신규 투자자 유입은 폰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신규 투자자가 쉽게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기꾼은 배경이 통일한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동질성 덕분에 소문도 빨리 퍼지고 쉽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폰지 사기는 처음이 아니라 막차 탄 사람들. 사실 처음에 투자한 사람들은 원금도 받고 이자도 엄청 약속한 대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받네, 주네. 그리고 자기 일가 친척, 지인들 다 끌어들이게 되죠. 그리고 망합니다. 폰지 사기 전략 네 번째, 신비주의. 그리고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다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중요하게 명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비 종교의 전략인데요. 존 로플랜드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는 신흥 종교의 포교 방식을 관찰해 5단계로 구성한 월드 세이버 모델을 만드셨습니다. 만든 지 이게 40년이나 된 모델인데 아직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 믿기. 싹 낚는 거죠.
뭐 이런 거 간단한 미끼, 저랑 뭐 설문조사 해주시겠어요? 뭐 성격 테스트 해드릴게요. 성경 공부합시다. 뭐 아주 이제 그럴듯한 걸로 아주 작은 미끼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낚아채 올림기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건데 한번 와봐. 어디 모임 있는데 오게 만들고 계속 유대관계를 맞게 한다든지 일단 그쪽으로 사람들이 있는, 자기들이 있는 모임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격리, 고립. 그렇게 오게 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게 하고요. 예, 우리 뭐 최근에 이슈된 또 신흥 종교도 있었죠. 아주 여기에 대한 절묘하게 맞아떨린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예. 뒤에 다단계는 아예 처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미끼를 쓰지 않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아까 믿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믿고 가잖아요. 여기 이런 데가 있는데 한번 교육받으러 와볼래? 교육장에 와볼래? 뭐 이런 좋은 게 있는데 한번 설명해 들어볼래? 그리고 나는 바로 미끼는 벌써 물었기 때문에 바로 낚아채 올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거 왜 안 하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모임에 계속 오게 만들면서 다른 외부인들하고는 격리시키고 고립시켜서 정보를 차단시킨다든지 그리고 의지하게 만들죠. 그리고 사랑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된다고. 남을 잘 속일 것 같은 성품이란 자신의 잘못을 쉽게 합리화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공사가 불분명하고 분명한 원칙이 없을수록 상황에 따라 태도를 금세 바꿉니다. 그러고는 상황이나 상대방을 탓하죠. 유의할 점은 성품이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사기꾼으로 돌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엄격하게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도 남을 속일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속이는 사람이 뭐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속임수를 간파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평소와 다른 것을 캐치해내야 됩니다. 자, 속임수 간파 기술 두 번째,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라. 이들의 그럴싸한 이야기, 완벽해 보이는 설명만 듣고 수긍할 게 아니라 계속 질문. 이게 안 되면 어떡하죠? 아니면 뭐 다음에 대책이 있나요? 이게 진짜인가요? 이게 진짜 이게 보였던 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맞나요? 계속 질문하면 차라리 얘는 깎아서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상대를 찾아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속임수 간파 기술 세 번째, 과감하게 넘겨짚어라. 상대가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속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사람들에게 꽤 여러 번 속았다고 합니다. 순진한 듯 20대 시절에는 무료 경품이라는 거짓말에 몇 번이나 속았고 고가의 엉터리 자격증 교재를 구입하거나 유난히 잘해주는 선배를 따라 다단계 업체나 사이비 종교 집회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세상에는 절대로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다. 영화 신과 함께 2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쁜 사람 없다. 나쁜 상황만 있다. 예, 이런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속임수의 심리학 세 가지, 욕망, 불안, 신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 나눠본 책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책, 바로 속임수의 심리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책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